15장 C 언어의 핵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의 1 함수.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함수가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의 실력은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함수가 중요합니다. 자, 15의 2절 함수의 정의와 선언을 보겠습니다. 수학적 개념의 함수와 C 언어의 함수. 자, 수학적 개념은 y는 3x 플러스 4 이런 함수가 있죠. 그죠? 요게 1차 함수인데 요게 보면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이에요. 그래서 입력 x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x가 2다 그러면 2 곱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 그래서 출력이 10이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수학적 개념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념의 함수는 자, int sum 캐릭터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x가 입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x를 집어넣으면 x가 2가 들어가면 3이 6 플러스 4 하면 10. 그래서 y는 10이 되고 그 y를 리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출력이란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main이란 함수인데 이게 이제 출력 형태. 우리가 함수 끝에 메인 함수 끝에 return 0이라고 그러죠. 그죠? return 0. 0, 인티저를 출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main은 함수 이름이고 요건 이제 입력 형태예요. 여기서는 캐릭터 x가 한 바이트짜리 x가 입력이고 요건 void. 입력이 없다는 뜻이죠.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이름. 얘는 main이죠. 그죠? 얘는 sum, 요게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실행의 결과, return y, 그죠? y, 인티저를 리턴한다. 요게 인티저. 요게 이제 출력 형태, 인티저. 요게 인티저라는 얘기죠. 그래서 출력 형태, 실행의 결과, y를 리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력 형태. 자, 요거죠, 요거. 캐릭터 x. 요거는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입력값이에요. 자, 이 함수의 입력값입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함수를 만드는 이유죠. 먼저 소스 코드의 중복성을 없애준다. 같은 코드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코드를 불러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작된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 제작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걸 모듈별로 또는 이제 뭐 함수별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인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형태의 함수가 있어요. 함수에는 전달인자와 반환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입력, 전달인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함수. 자, 요거 보면 int add 요게 입력이죠. ij가.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있고 출력이 없는 함수. 그 다음에 입력이 없고 출력만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입력이 없고 출력도 없는 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전달인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함수. 그 대표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int add, int i, int j. 자, 요게 입력이죠. int i, int j. 자, 요걸 매개 변수라 그래요. 매개 변수. 그리고 입력 변수죠. int i, int j. 요게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요 int, 요건 반환형이에요. 뭘 반환하겠냐, 이런 얘기죠. 자, return result라고 돼 있죠. 그죠? result. 요게 이제 인티저죠. 인티저를 반환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그러니까 반환하는 이 변수하고 같은 형을 여기다 이렇게 인티저 써줍니다. 왜냐면 result가 인티저니까. 그쵸?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요건 함수 이름이죠. add. 요게 함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값의 반환. return result. result 값을 반환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A가 반환형, B가 함수 이름, 얘가 이제 입력, 매개 변수, I, J, 그 다음에 result, return result. 이게 값을 반환하는 거죠. return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수를 더하는 add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이거 반환형이죠?
num1 플러스 num2가 인티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입력 num1, num2를 받아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반환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add를 부르죠. 그죠? add를 불러요. 그러면 이 함수는 반드시 이 불러주는 데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얘가 뒤에 있으면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안 나는데 에러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불러주는 것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만약에 뒤에 있고자 한다면, 이 함수가 뒤에 있고자 한다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int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컴파일러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안 해줘도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다른 컴파일러, 다른 C 언어 컴파일러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불러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앞에다 선언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불러주는 데보다 이 함수가 앞에 가 있든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메인. 자, 메인이라는 함수도 반환을 인티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0이 인티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쓴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함수고 얘는 입력값이 없다는 얘기죠. void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result int result 자 add 3, 4 그러면 3 플러스 4 그러면 7이 리턴이 되죠. 그러면 result가 7이 나오겠죠. 5 플러스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5하고 8이 들어가면 5 플러스 8 하면 13이 리턴이 돼서 이 리절트로 들어가죠. 그죠? 13이. 그래서 여기 13이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7, 13. 자, 7하고 13 이렇게 나오죠.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런 함수를 한번 보죠. show add result int num. 자, 요거는 입력이 있죠. 입력이 num. 그리고 출력이 없습니다. 그냥 printf 덧셈 결과 출력. 그래서 들어온 걸 그냥 찍어주고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출력이 없죠. 반환되는 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지으면 돼요. show add result. 그러니까 뭐 더한 값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함수 이름은 우리가 알아보기 편하게 자기가 장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void 요건 무슨 얘기예요? 출력이 없다는 얘기죠. 출력이. 그죠? 반환값. 출력이 없다. 아까 입력이 없을 때 void를 썼죠. 얘도 이렇게 void를 쓰면 출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보면 자, 인티저. 출력이 인티저란 뜻이죠. 그죠? return num. 요게 인티저고 반환값 출력이 있고 입력이 없어요. 입력이. void. 그죠? read num. 그래서 뭐 넘버를 읽겠다 이런 얘기인데 void 입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입력이 없이 그냥 scanf만 해주는 거죠. 자, 얘는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어요. 자, void, 그죠? void 출력이 없고 입력도 없어. 그리고 얘는 그냥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야. How to use this program. 그래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요렇게만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얘는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15의 2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거죠. 자, 얘는 출력이 인티저고 입력이 num1, num2다. 그래서 더한 값을 출력해주면 되죠. 들어온 값을 더한 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show add result. 얘는 출력이 없다. void죠. 그죠? 입력이 num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함수는 들어온 입력 값을 그냥 찍어주기만 하는 거죠. 덧셈 결과 출력은 %d다. 그죠? 얘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출력이 인티저고 입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입력이 없다. 그래서 출력이 인티저 num, 출력을 num을 리턴하고 입력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scanf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다. 그렇죠?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다. 입력도 void, 출력도 void. 그래서 그냥 얘는 printf만 두 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죠. 자, how to use this program. 그러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얘를 찍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read num. 자, read num. 얘 여기서 scanf로 넘버를 읽어서 num1에다 넣고 얘도 num2에다 넣고 그죠? num1에다 넣고 키보드를 읽어서 num1에다 넣고 얘도 키보드를 읽어서 num2에다 넣고 scanf로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더해 주는 거죠. 더해서 add 해가지고 add라는 함수에서 더해서 result에다 넣고 자 그걸 가지고 show add result 그래서 result 값을 찍어주는 거죠. 자 덧셈 결과 출력은 여기 있죠. 덧셈 결과 출력은 얼마다. 이렇게 되는 함수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짜봤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시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게 뭐죠? 이게 how to use this program이죠. 그죠? 자, how to use this program이에요. 그럼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하는 거죠. 뭐 11, 22.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11이 num1으로 들어가고 22가 num2로 들어가서 11, 22가 들어가서 결과값이 add해서 result가 33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show add result 얘는 어떻게 돼요? 33을 이렇게 덧셈 결과 출력은 33 이렇게 찍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 이제 15의 2였습니다. 자, 함수의 선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먼저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뒤에서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자, 컴파일러에서 보면 자, increment 요 함수를 이렇게 불러주면 이게 앞에서 있으니까 앞에서 본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이 메인 함수에서 increment에서 부르면 이건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불러주고 함수를 뒤에다 위치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함수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를 불러줍니다. 예, 이게 이제 함수를 선언해주는 역할이 이런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DVC 뿔뿔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파일러에서는 뭐 이 앞에다 놨던 뒤에다 놨던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 굉장히 발달된 그 C 컴파일러죠. 근데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수를 쓸 때는 그 함수를 부르는 데보다 앞에다 함수를 위치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수를 반드시 위에다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선 상관없어요. DVC 풀풀에선. 근데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15의 3을 보겠습니다. 자, 넘버 컴페어 얘는 이제 두 개의 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int. 자, 얘가 인티저란 형이에요. 자, 물론 이 DVC 풀풀에선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컴파일 에러가 안 나요. 근데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선언할 때는 이게 인티저형이다. 넘버 컴페어의 입력이 인티저형이다. 그래서 그냥 인티저만 사용합니다. 인티저.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도 얘가 리턴하는 값이 인티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함수 이름은 넘버 컴페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함수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그죠? 자, 인티저 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넘버 컴페어 두 수를 받아가지고 num1이 num2보다 크면 큰 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num1이 num2보다 크지 않으면 num2 큰 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num1이 num2보다 크면 num1을 리턴하고 num1이 num2보다 크지 않으면 num2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과 4 중에서 큰 수는 자, 이렇게 하면 큰 수가 리턴이 되죠. 그죠? 그래서 %D로 4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7과 2 중에서 큰 수는 리턴이 돼서 여기 이제 7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결과가 나오죠. 3과 4 중에서 큰 수는 4이다. 자, 얘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printf에서 이렇게 놔도 얘 값이 리턴이 돼서 %뒤에 찍힙니다. 이걸 꼭 변수로 받아서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찍힐 수도 있어요. 찍힙니다. 그쵸? 넘버 컴페어 7, 2 그러면 큰 수가 나오죠. 그래서 %D에서 7이 나오죠. 네, 예제 15의 3이었습니다. 예제 15의 4를 보겠습니다. 자, get 앱소 value란 그런 함수하고 앱소 compare란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get 앱소 value는 전달인자의 절대값을 반환하는 거고 앱소 compare는 절대값이 큰 정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get 앱소 value는 전달인자의 절대값을 반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직접 한번 얘를 지우고 커멘트로 지우고 직접 여기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알죠. 자,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도입을 하고 result는 get 앱소 value 그죠? 얘를 복사해 와서 자,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그 다음에 printf result는 %d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에러가 났네요. 자, 실행을 시키면 리절트는 3이 나오죠. 즉 절대값이 반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3이죠. 3이 반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15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플러스 315죠. 그죠? 315. 절대값은 무조건 이 값의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315가 반환이 됩니다. 플러스 315는 얼마예요?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315가 반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get 앱소 value는 이 입력값의 절대값, 즉 플러스 값이 반환이 되는 그런 함수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앱소 컴페어. 자, 앱소 컴페어란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가지고 놓겠습니다. 자, 12 예를 들어서 -13 프로그램을 보죠. 자, 절대값 넘1이 절대값 넘2보다 크면 넘1을 반환하고 절대값 넘1이 절대값 넘2보다 크지 않으면 즉 절대값 넘2가 크면 넘1보다 넘2를 반환한다. 그런 얘기죠. 자, 12하고 -13 이 중에서 절대값이 큰 게 얼마예요? 얘죠. 얘가 절대값이 13이죠. 그러면 절대값이 큰 놈을 반환한다. 즉 -13이 찍힌다. 그런 얘기죠. -13을 리절트로 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절대값이 큰 놈을 반환해서 그걸 찍어준다. 자, 얘가 -12 얘가 -17 17이다. 그러면 뭐를 반환하겠어요? 절대값이 큰 놈. 얘가 17이죠. 절대값이. 얘는 13이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놈을 반환한다. 리절트가 -17이 되겠죠. 그렇죠? -17이 됩니다. 절대값이 큰 놈을 반환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플러스 17 플러스 130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큰 놈이 130이죠. 그래서 130을 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자, 얘를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중에 절대값이 큰 수는 얼마다. 그거죠.
%d, %d 두 개 입력받은 정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거는 얼마다. 그죠? 얘가 뭐예요? 앱서 컴페어의 리턴 값이죠.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우리가 함수를 선언했죠, 위에서. 그쵸? 이렇게 선언했어요. 예.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마이너스 13.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자, 마이너스 13하고 마이너스 17 중 절대값이 큰 정수는 마이너스 17이다. 아, 그런 얘기죠. 그쵸? 우리 예제 15의 4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끝내기 전에 다시 하나 실행시켜 볼게요. 두 개의 정수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그러면 12와 마이너스 18 중 절대값이 큰 정수는 마이너스 18이다. 그런 얘기죠. 네, 예제 15의 4였습니다. 15의 3,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쵸?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는 함수와 라이브러리 함수로 나눕니다.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예요. 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요거 이제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죠. C 컴파일러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scanf, printf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수학 연산은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열 처리, 시간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 검색과 정렬에 대한 어떤 함수들, 요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 15의 5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h 요게 이제 standard stdio.h 요게 이제 우리 여기서 사용하는 printf라든지 land라든지 이런 함수들을 선언하고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처음에는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h를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land, 이건 랜덤 수를 끄집어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0서부터 6까지, 즉 0, 1, 2, 3, 4, 5까지 랜덤 함수를 끄집어내는 그런 함수죠. 이게. 자,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랜덤 수가 14, 18,467 이렇게 랜덤한 수가 둘, 넷, 6개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41, 18, 467 랜덤한 수가 나오네. 근데 계속 같은 수가 나오죠. 그죠? 랜덤한 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수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수가 나옵니다.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수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건 잠시 후에 다른 예제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예제에서 우리가 랜덤 수가 41, 18,467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랜덤 수를 1서부터 45까지만 난수로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해요? %45 이렇게 해주면 나오는 값에 %45 그러면 0서부터 44까지 나오죠. 그죠? 나머지가 45로 나눴으니까 0서부터 이 값은 아무리 크더라도 나머지가 0서부터 44까지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1서부터 45까지의 난수가 나오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쵸? 1서부터 45까지의 난수가 나오죠. 자, 다시 해도 자, 42, 18, 35, 41, 45, 20 그쵸? 1서부터 45까지 다시 실행을 해도 똑같이 나오네. 난수라는 거는 사실 이게 할 때마다 좀 틀려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네요. 그쵸? 그 문제를 나중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는 할 때마다 난수가 똑같은 난수가 나왔죠. 그거를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sland라는 그런 수를 함수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sland는
난수 발생기의 시드, 즉 C를 C약과 같은 것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시드는 난수 발생기에서 요 S랜드는 다음 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타임 널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이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요걸 호출하면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을 초 단위로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난수도 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난수의 씨앗을 바꿔주니까 요게 이제 난수의 S랜드는 난수의 씨앗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요게 이제 씨앗인데 씨앗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니까 난수도 바뀌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자, 41, 2, 39, 3, 23이죠. 다시 실행시키면 틀려지죠. 그쵸? 왜? 씨앗이 바뀌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진정한 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타임 함수는 뭐라 그랬죠?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을 초 단위로 반환한다 그랬죠. 타임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롱 인티저 t라고 해놓고, 자, 무한 루프를 돌려볼게요. 자, 그리고 t는 타임,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printf t는 퍼센트 롱이면 ld예요. ld t.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 루프니까 빠져나가는 경우를 해야죠. 그러면 자, 만약 키보드 히트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만약 키보드를 아무 키라도 치면 이 for 루프를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 키보드 히트 아무 키나 치면 자, 요 키보드 히트 아무 키나 치면 요 키보드 히트 값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for 루프를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무한 루프로 도는데 우리가 빠져나가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무 키라도 치면 얘를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 8, 1초마다 한 번씩 변하죠. 그죠? 얘는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초로 변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리고 키를 하나 치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값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계속 변하니까 랜드 함수의 씨앗이 변하니까 랜드 값도 랜덤 함수도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자, 우리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서 이 랜덤 함수 값을 0에서부터 자, 맥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define max, 이거 define 처음 나왔죠. 얘는 앞으로 나오는 max라는 이 어떤 문자를 모두 45로 변환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얘가 45로 바뀌겠죠. 그죠?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건 치환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max라는 이런 문자를 모두 45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5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define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실행시킬 때마다 이 값이 변하죠. 그쵸? 네. 예제 15의 7이었습니다. 예제 15의 8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나 그거를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동전을 한 100번 정도까지 던져보겠습니다. 0서부터 100까지 100번을 던져서 자,
헤드가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냐 그거를 이제 계산해내는 건데 보겠습니다. 자, srand 자 랜덤 함수의 씨앗을 타임으로 줬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앞면, 얘가 뒷면. 자, 우리가 초기화했죠. 무조건 초기화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쵸? 네, 초기화하는 게 좋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초기화를 어떤 때 해야 되나 그게 헷갈리면 무조건 초기화를 해주세요. 처음에. 자,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 뒷면을 자 헤드하고 테일 이렇게 요게 이제 앞면 뒷면. 얘는 몇 번 던졌느냐 그거죠. 몇 번 던졌느냐 그게 이제 던지는 함수가 코인 토스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0서부터 100까지 0서부터 99까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100번 토스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만약에 코인 토스가 1이면 코인 토스의 리턴 값이 1이면 헤드를 하나 증가시키고 1이 아니면 테일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즉 앞면을 증가시키고 뒷면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동전의 뒷면이 몇 번 나왔다. 요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랜드 퍼센트 2 해서 나머지가 1이면 1을 리턴하고 나머지가 0이면 0을 리턴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2로 나눠서 나누면 나머지가 0 또는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0을 리턴하고 나머지가 1이면 1을 리턴해라. 자, 이 랜덤 함수에서 나오는 값은 우리가 초기 값을 타임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1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앞면이 57번, 뒷면이 43번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요번에는 앞면이 54번, 뒷면이 46번 나오고 자, 요번에는 앞면이 52번, 뒷면이 48번. 자, 던질 때마다 틀리죠. 그죠? 100번 던질 때마다 이렇게 틀립니다. 요번엔 똑같이 나왔네요. 52, 48. 그죠? 100번 던질 때마다 틀리죠. 요번엔 동전의 뒷면이 더 많이 나왔네요. 그쵸? 네, 요건 이제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제 15의 8이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학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삼각 함수, 그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죠. 그 다음에 실, 요건 이제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반환하는 거고, 플로어, 이건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수. 그 다음에 abs, 이거 절대값 구하는 거죠. 그죠? x의 절대값. fabs, 요건 실수 x의 절대값. 요건 정수 x의 절대값. 포, 얘는 x의 y승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qrt, 얘는 루트 x 값을 구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학 함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